가보겠습니다. 텍체는 이제 텍체 시작했죠? 그래서 그걸 가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카에다가 도전해서 하고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카에다가 노래가 그리고 자동차 클래스인데요. 열에다가 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객체를 정의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객체의 구조를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조라 하면 뭐가 있었죠? 속성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또 함수를 배워줄 거고 그 다음에 생성자도 배워줄 거고요. 기본적으로 객체에는 3요소가 있는데 속성, 함수, 생성자. 그래서 요거를 정의하는 곳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객체와 클래스는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체의 구조를 정의하고 객체를 생성하는 곳은 유기연산자를 위해서 생성하고요. 이건 일종의 저희가 건물 지을 때 건물 짓기 전에 설계도 만들잖아요. 그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체의 설계도, 객체의 구조를 정의해 보시죠. 그래서 속성이나 함수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곳이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객체는 객체 생성이죠. 클래스가 구조적인데 클래스로부터 생성되며 어떻게 생성하죠? 유연산자를 이용합니다. 유연산자 그리고 생성자 함수 이렇게 해서 생성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법이 객체명 그리고 객체 변수 new 생성자 함수 이렇게 객체를 사용합니다. 객체 생성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유연산자의 정체가 뭐냐? 유연산자를 정체가 뭐냐면 객체를 생성하는 연산자이며 실질적으로 메모리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객체 생성하는 연산자이고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며 힙 메모리 방에 객체를 저장합니다. 유연산자를 이용해서 메모리로 본다면 그 메모리 방에 힙 메모리 방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연산자가 오역할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위에 보시면 객체면과 더불어서 객체 변수가 있는데 이 객체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객체 변수에는 객체 변수는 객체로 선한 변수고요. 여기에는 메모리 방의 주소가 저장됩니다. 객체 변수에는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보고 힙방을 찾아가서 꺼내오는 거죠. 근데 이 안에는 찍으면 이상한 주소값이 보일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객체는 영어로 인스턴스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인스턴스.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객체라는 뜻이죠. 새로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희는 일단은 이거 다 알라는 거리 없거든요. 일단 객체라는 용어 쪽에서 익숙해지고 나서 나중에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클래스 그냥 객체라고 생각했죠. 객체의 멤버가 있는데 객체의 멤버가 있는데 멤버의 3요소가 뭐가 있냐면 속성이고요. 속성은 다른 말로 멤버 변수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필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있고요. 함수는 다른 말로 멤버 메소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연소는 뭐냐면 이 생성자 함수. 생성자 함수. 그래서 객체의 멤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속성, 함수, 생성자 함수. 세 가지. 앞으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속성부터 알아봤죠? 이제 속성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3연소에 대해서 함수와 생성자. 됐죠? 네, 요거 보내드릴게요. 요약까지 요약을 들어왔죠. 하. 네, 그렇고요. 요약을 해드렸고. 지금 책으로 보면 이제 7장 하고 있는 거죠. 클래스 하고 있습니다. 7장이 141페이지나요? 141페이지. 네, 7장 클래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알아보는 게 객체도 있었지만 속성이 다른 말로 필드라고 하는 책에도 필드라고 되어 있죠. 필드, 속성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7장, 책으로서는 7장을 하고 있습니다. 7장. 잘 참고하시고요. 7장? 네, 그러면 됐고, 필드 쪽에는 요약할 거 없나? 네, 요약할 거 없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섹션 2로 가겠습니다. 섹션 2, 섹션 3으로 갈게요. 요번에 속성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객체 3요소 중에 생성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그러면 여기 새로 만들기 하시고요. 폴더를 하나 또 만들게요. 폴더는 섹션이 말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챕터 6에 섹션이 이렇게 되어 있죠. 챕터 6에 섹션이 이렇게 되어 있죠. 챕터 3을, 섹션 3을 만들겠습니다. 챕터 6에 섹션 3을 만들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챕터 6에 점, 섹션 영상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네, 이렇게 만들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섹션 2하고 네, 섹션 3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폴더 구조가 네, 챕터 6에 섹션 2와 섹션 3이 있는 거죠. 네, 섹션 3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3에 이제 예제 1번부터 예제 3번까지 준비되도록 요번에는 생성자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서 섹션 3 만드셨으면 이 안에다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죠. 아까처럼 이글잼 0일 하셔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3에 이글잼 0일 그리고 아까 카 했죠? 카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카를 계속 확장해서 생성자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카 클래스 아까 카 만드셨죠? 카 현대차 뭐 이런 거 만드셨죠? 카에다가 생성자 함수를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카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챕터 6에 섹션 3에 비교되는 카 됐죠? 그 다음에 실행함수도 바로 만들죠. 실행함수는 카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만들고 메인 하나 추가해 주시면 실행함수죠. 항상 이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카 애플리케이션 실행 클래스를 따로 계속 만들도록 하십니다.
됐죠? 그러면 이번에 생성자 함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거는 생성자입니다. 객체의 3요소는 속성, 생성자, 함수 3개입니다. 그래서 생성자도 함수인데요. 생성자 함수인데요. 약간 특수한 함수. 예제를 계속 했듯이 예제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에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생성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속성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속성 정의. 객체의 3요소는 속성, 함수, 생성자. 정해봅니다. 속성은 제일 전 해봤고, 속성 간단하게 이번에는 컬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동차 색깔 속성 하나 만들고요. 인트 이번에는 배기량 cc 넘이라고 해서 자동차 배기량 있죠? 자동차 배기량 이거를 속성 부위를 추가하겠습니다. 컬과 cc 넘. 그래서 바로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성자 만드는 간단한 방법. 단축키를 쓰는 단축키를 쓰는 게 제일 간단한 단축키. 단축키는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맨 바로 클릭이에요. Alt 인서트구나. Alt 인서트 맞나? Alt 인서트. 윈도우즈는 Alt 인서트. Alt 플러스 인서트. 이거 하시면 되고, 맥은 커맨드 N을 쓰시면 커맨드 CMD, 커맨드 플러스 N 이거 쓰시면 됩니다. 윈도우즈는 Alt 인서트. 둘다 놀라죠. 안 해도 왔다 갔다 헷갈리네. 어쨌든 윈도우는 Alt 인서트 하시면 되고요. 맥은 아마 커맨드 N 치시면 것 같아요. 그러면 Alt 인서트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제일 위에 생성자라고 보이나요? 생성자. 이거 누르시면 되고 누르시고 지금 하셔야 되는 게 Shift 키 누르시고 여기 속성이죠? 보이시는 컬하고 CC는 보이시죠? 이 속성. 이번 배우신 속성입니다. 요거 두 개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하면 두 개 다 선택이 되죠? 모두 선택하시고 확인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생성자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Z 다시 알려드리죠. 생성자를 만들고 싶은 위치에다가 커서를 갖다 내고 요거 윈도우 단축입니다. Alt 인서트 누르면 여기 생성자라고 메뉴가 딱 뜨고요. 그죠? 요거를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Alt 인서트 생성자 하면 여기 금방 만든 속성이 뜨죠? 컬하고 CC는 요거는 점수, 요거는 문자열. 요거를 Shift 누르시고 커서 누르시면 이렇게 다 선택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확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성자 함수를 노출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만드셔도 되는데 이렇게 직접 만드셔도 되는데 그냥 자동으로 만드세요. 이게 편합니다. 못하도 되려고. Alt 인서트 하시면 되는 Alt 인서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단축키를 모르겠다 하면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생성 있죠? 생성 보이시나요? 오른쪽 클릭해서 생성 있죠? 이거 누르시면 나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생성 누르시면 금방 만든 생성자 함수 이 메뉴 뜨죠? 요 메뉴 뜨죠?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생성 여기 단축키 되어 있는 Alt 인서트 여기 있죠? 생성 누르시면 오른쪽 클릭해서 생성 누르시면 금방 얘기 드렸던 요 메뉴가 뜨고요. 생성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축키 모르겠어 여러분 오른쪽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하고 생성 누르고 생성자 이렇게 하시고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성자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성자 함수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앞선 예제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생성자 함수 이렇게 여기에 객체명과 같이 생겼다. 객체명과 같이 생겼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객체명이 있습니다. 그죠? 객체명이 있고 함수니까 여기에 매기변수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매기변수 앞에서는 다 생략했는데 매기변수 1부터 매기변수 n까지 넣으실 수가 있지요. 함수니까 당연히 이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매기변수 두 개를 넣었네요. 속성에 보시면 여기 똑같은 매기변수 두 개를 넣었습니다. 두 개를 넣은 상태고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결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했죠? 이거 보내드리고 자동으로 만든 것까지 보내드리고 출력해 봅시다. 생성자를 이용해서 화면 출력을 해봅시다. 연결되고요. 출력하러 갈게요. 카 애플리케이션에 카 애플리케이션 실행함 주죠. 필요 없는 거 다 닫을게요. 어동을 읽으니까 필요 없는 거 다 닫고 카 있죠? 카에 카 애플리케이션 있죠? 이게 어디냐면 옛날 카가 아니고 지금 새로 만든 카입니다. 아시겠죠? 섹션 3입니다. 섹션 3 옛날 카 말고 지금 새로 만들었죠. 생성자 함수가 있는 카 요거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객체 생성해 보겠습니다. 객체 생성 어떻게 하죠? 객체 생성. 객체 생성 어떻게 하죠? 객체 명, 객체 변수, new, 객체 생성자 함수. 드디어 생성자 함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객체명은 카고요. 객체 변수는 뭐 소문자 카 하시고 new하고 카를 하려고 했는데 빨간 줄 딱 뜨죠? 에러 났다는 뜻입니다. 왜냐? 저희가 생성자 함수를 매기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요. 보이시나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생성자 함수에 매기 변수가 두 개 있죠? 두 개 있죠? 두 개. 그럼 요거 맞춰가지고 넣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맞춰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에러 났습니다. 에러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검정 하시고요. 그 다음에 30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문자이고 뒤에 거는 숫자죠. 요 상태도 맞춰야 되겠죠?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링 앞에 거는 문자열, 뒤에 거는 정수죠. 여기 맞춰서 합수 두 개 넣어주시면 검정과 30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요. 줄복사해서 요거는 2를 하고 요번에는 검정 말고요. 흰색을 할게요. 흰색 2000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고 볼게요. SRO 첫 번째 객체죠. 이제 이때까지 객체를 하나만 생성했는데 이제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해 보죠. 1번 객체, 2번 객체입니다. 그래서 객체명은 똑같고 객체 변수만 틀리죠. 객체 변수가 1번, 2번이죠. 1번에 점 누르시고 CC넘 속성을 한번 찍어보고요. 아까 속성 한번 찍는 거 해보셨죠? 그 다음에 컬러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일반 카 객체 변수의 속성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다가 요번에는 카2에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객체 변수죠. 객체 변수 위에 거는 카, 밑에 거는 카2, 카2 또 틀리죠. 요거는 위에 거는 생성자 값이 검정 들어갔고요. 밑에는 흰색이 들어갔죠. 제대로 찍히나? 볼까요? 이렇게 위에 거는 3000의 검정, 밑에 거는 2000의 흰색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생성자 함수고 원래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생성자 함수로 호출할 때는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이렇게 값을 넣어줄 수도 있다. 함수이기 때문에 매기는 수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객체로 돌아가서 왜 이거
속성의 값이 얘랑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뭐가 틀린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왜 위에는 검정이 나왔고 밑에는 흰색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생성자 함수로 다시 돌아가면요. 생성자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매개 변수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요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들어간 뒤에 있는 것이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this.col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this를 처음 보실 건데 여기서 this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객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의 객체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카라는 의미죠. 카 객체를 의미합니다. 카 객체. 그래서 여기서 this를 쓰시면 자기 자신의 객체를 의미를 하고 자기 자신의 객체에는 카 객체에는 어떤 속성이 있죠? 컬이라는 속성과 시시넘이라는 속성이 있죠.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매기 변수로 받은 이 값을 컬이라는 속성에다 집어넣고요. 뒤에 거는 시시넘에는 두 번째 시시넘으로 매기 변수로 받은 값을 시시넘이라는 속성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 컬을 어디에 넣는 거죠? 자기 자신의 객체, 카 객체, 자기 자신이니까요. 카 객체의 컬에다 넣고요. 컬에다가 저장한 후 값 저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뭐죠? 두 번째 매개 변수 cc 넘은 뭔가요? 요거는 자기 자신 카 객체 있죠? 카 객체의 cc 넘이라는 속성이죠. 속성의 값을 저장하는 이것도 속성의 값을 저장하는 그래서 생성자 함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는 일 목적이 뭐죠? 초기화. 뭐를 초기화하느냐? 속성의 값을 초기화하는 게 생성자 함수의 하는 일. 매기 변수로 받아서 속성의 값을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생성자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속성으로 배우실 때 여기서 값을 이렇게 이렇게 넣었잖아요. 검정.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 있다고 했죠. 100이랑 여기서 뭐 숫자니까요. 370 이렇게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넣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것보다 이것도 뭐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것보다 값을 뒤늦게 넣는 게 좋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이 값을 어디서 저장을 하냐면 생성자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저장을 해서 이 속성에다가 저장하는 형태를 또 번호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 함수로 통해 가지고 값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검정 이렇게 돼 있고요. 100이랑은 300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저장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나중에 실행 클래스에서 실행 객체에서 객체 생성 후에 생성자를 호출할 때 카에 검정 300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게 값을 초기화하는 거를 더 자바 객체 지역 코딩에서는 이 형태를 더 선호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코딩하는 것보다 이렇게 코딩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 결과는 똑같지만 얘는 정의할 때 미리 저장을 한 거고 얘는 이제 실행할 때 저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코딩은 항상 미리 정의해 놓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건 하드 코딩이라 해서 미리 정의한 거는 별로 좋지 않고 언제 실행할 때 변화무쌍하게 실행할 때 값을 바꿔주는 코딩을 유연한 코딩이라고 하고 좋은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 클래스에서 값을 이렇게 밀어 넣는 게 훨씬 더 좋은 코딩입니다. 이렇게 코딩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속성에다 값을 넣을 수도 있지만 예,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넘겨서 값을 이렇게 들어가죠. 매기변수로 검정하면 여기에 검정이 들어가죠. 검정 들어가고 예. 300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검정이 어디로 들어가냐? dis.펄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자기 자신의 객체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펄이라는 속성이 어디에 있나요? 위에 쭉 보시면 위에 있죠. 여기 있죠. 이 안에 검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CCnum, dis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객체를 의미하는데 이 객체의 속성이 CCnum이 어디에 있죠? 위에 싹 올라가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요값 300이라는 값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저장하는 형태를 더 선호를 하고 그래서 생성자 함수의 역할은 속성의 값을 초기화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메인 함수가 있는 클래스가 실행 클래스죠. 이 안에 보시면 카객체를 여기 첫 번째 객체를 여러 개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하나도 뭐 수십 개를 만드실 수가 있으면 이름만 붙이면 객체 변수 이름만 다 달리해서 만드실 수가 있는데 그때 요 안에 보면 지금 속성에 지금 값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초기화 되면 다 0이나 아니면 널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초기화하면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에 보시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최초에 널일 거고 얘는 0으로 돼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널이나 0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요거를 어디서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실행 시점에 바꿔주는 거죠. 이건 첫 번째는 검정으로 넘겨주고 두 번째 객체는 흰색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다양하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넣으시면 약간 경직된 코딩이 되고요. 여기서 실행 시점에 넣으시면 다양하게 검은색, 흰색, 노란색 아무거나 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객체를 만들어서 변화무쌍하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훨씬 더 좋은 코딩이 됩니다. 실행 시점에 코딩하는 게. 그래서 요거는 생성자 함수는 여기다가 함수의 목적이 뭐라고요? 속성의 값을 초기화하는 함수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객체의 속성 됐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는데요. 일단 보내드리고 요즘대로 또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예제에서는 첫 예제에서는 여기다 값을 이렇게 밀어넣지만 검정 이렇게 밀어넣었죠. 밀어넣었는데 이제 이렇게 코딩하지 마시고 이렇게 코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초기할 때는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넣어라. 여기 넣어놓는 보내드릴게요. 이거 하고요. 됐죠? 여기서 이렇게 됐고요. 한 바퀴 돌고 추가적으로 객체장 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객체 값을 넣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왜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참 기다렸다가 네, 그러면 생성자 함수까지 해봤는데 잠시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자바를 하고 있고 객체 지향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근데 뭐 객체 지향보다는 어렵긴 한데 약간 옛날 코딩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좀 많이 따른 경향이 있죠. 어쨌든 자바는 거의 90% 이상은 객체 지향 형태로 만든 객체 지향 언어를 하시려면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의 속성과 함수를 호출해서 코딩하는 것이 객체 지향인데 얘를 왜 하느냐? why 왜 객체 지향 코딩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객체 지향 코딩이 나오기 전에는 구조적 코딩을 했습니다. 이게 C 언어에서 옛날 언어죠. C 언어에서 구조적 코딩을 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때 아시겠지만 코드업을 열심히 풀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푸신 모든 코딩이 구조적 코딩입니다. 구조적 또는 절차적 코딩입니다. 이때까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푸셨던 그게 구조적 코딩, 절차적 코딩. 그래서 코딩 테스트에서 하는 모든 풀이들이 거의 구조적이나 절차적 코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지향 코딩이 아니고요. 구조적 코딩이나 절차적 코딩인데 얘네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개발 당시에는 첫 개발 당시에는 아주 빠르게 코딩할 수 있지만 이후 개발 버전이 올라가잖아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기능 추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능 추가가 이루어지면 버전이 올라간다고. 버전 증가. 그래서 계속 개선되잖아요. 프로그램이 계속 개선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최초에는 부서 관리 시스템으로 예를 든다면 최초에는 부서하고 사업만 있었지만 게시판 기능도 필요하겠다 해서 게시판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Q&A도 넣고 점차적으로 계속 기능 추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코딩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코딩 변화. 시간이 지나면 코딩 또는 시스템 또는 솔루션의 변화, 기능 추가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때 구조적 코딩으로 하시면 옛날에 과거 코딩했던 소스를 다시 바꿔서 코딩하고 다시 옛날 문서를 뒤져서 다시 또 바꾸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기능 추가가 옛날에 있던 기능을 그대로 붙이는 추가가 아니고 옛날에 있던 소스를 뒤져서 소스 변수명이든 함수든 다 수정을 해가지고 코딩하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렇게 되면 옛날 시연으로 만들었던 소스들의 문제점이 이런 일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지보수라고 하거든요. 유지보수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유지보수가 첫 개발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현재 현업에서는 첫 개발 보다는 유지보수 하는 일이 훨씬 더 힘들고 많습니다. 일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지보수를 하시겠지만 하다 보면 옛날 소스를 뒤져서 수정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C 언어나 이런 언어를 이용했을 때. 왜냐?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유지보수를 편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많은데 구조적 코딩에는 그게 없어서 요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기능들이 어디에 있느냐? 객체 지향 코딩 언어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요거를 배우실 건데 구조적 코딩의 문제점은 첫 개발할 때는 괜찮은데 계속 기능 추가하고 이렇게 할 때 옛날의 함수나 이런 것들을 뒤져서 계속 수정을 해줘야 되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기능들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배우시는 자바 언어나 C++ 언어의 객체 지향, 소위 말하는 객체 지향 언어죠. 요게 그런 언어들이,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이제 앞으로 알아볼 건데요. 그 기능들의 대표적인 게 상소, 또는 뭐, 예, 구성, 예, 구성, 인터페이스, 예,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 오버로딩, 뭐 이런 기능들입니다. 이런 기능들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예전에 구조적 코딩의 시언어나 뭐 이런 데서는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이용해서,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소스와 함께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고 수치고 하는 일을 쉽게 해주는 그게 예, 지금 배우고 계신 자바 언어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생성자도 그 한 축입니다. 생성자도 구조적 언어에서는 저런 기능이 없어요. 저런 기능이 없고요. 생성자도 예, 유지보수를 향상시키는 기능 중에 하나죠. 생성자를 이용해서 값을 저장하고 하는 행위자 작업.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걸로 코딩을 많이 해보셨죠. 코드 같은 코딩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 형태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객체의 속성과 함수를 호출해서 코딩하는데 값은 어디에 저장을 한다고요? 초기 값은 생성자에다 저장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전부 다 유지 보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지 보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기능들이 많다.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배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웬만하면 결석이나 조퇴를 안 하시는 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진행하시면 이런 것들 계속 배우는데 하나하나 빠져먹잖아요. 빠져먹으면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도 안 됩니다. 전부 다 새로운 기능이고 이때까지 앞에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배우시다가 중간중간에 빠져먹잖아요. 이게 다 연속이 되거든요. 연속이 되는데 빠져먹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돼가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시더라도 복습을 제가 계속 소스를 올려드리고 요약본을 드릴 테니까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속성 생성자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유지보수 때문에 유지보수. 그래서 과거에 이제 산업에 가시면 신규 시스템 개발하는 일도 있지만 그것도 저 해봤고 옛날 시스템을 개선하는 리뷰얼이라고 하는 개선하는 프로젝트도 하고 많이 봤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으실지 몰라요. 신규 시스템 개발하는 일을 맡으신다면 뭐 쉽죠.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소스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맡으신다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옛날 소스가 개판이거든요. 진짜 개판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뒤져서 그냥 하나 만들어서 새로 만드는 게 낫지. 남의 소스를 다 뒤져서 그거를 수정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변수명도 엉망이고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느껴보실 겁니다. 직접 해보시면. 그래서 웬만하면 표준 규격에 맞게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요. 이런 기능들을 표준적으로 써주시는 게 향후에 이제 여러분한테도 좋고 여러분이 이제 다른 데 가시더라도 다시 들어오는 개발자를 위해서도 좋지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성자 함수를 좀 정리하고 간단하게 속성의 값을 초기화하는 함수인데 이걸 정리하고 요약하고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뭐 계속 쉬운 예제를 통해 가지고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함수는 이렇게 객체의 속성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생성자 함수는 여러 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실 건데 생성자 함수는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저희가 아까 앞에서 생성자 함수를 호출할 때 생성자 함수를 호출할 때 객체 생성할 때요.
객체 생성할 때 객체명, 객체 변수, 뉴하고 생성자 함수 이렇게 가지고 객체 생성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객체 생성을 했는데 그때 객체 생성할 때 저희는 이 생성자 함수를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안 만들었잖아요. 안 만들었는데 생성자 함수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호출이 됐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하나도 없으면요.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함수를 개발자가 직접 정의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성자 함수를 자바 소스가 기본적으로 자바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여기 없어도 자동으로 하나를 만들어줘요. 어떤 생성자냐면 이런 생성자죠. 예. 하고요. 하고 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요거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요거를 자바 소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 이제 BBB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데 안 만들어도 돼요. 안 만들어도 자바에서 없네? 라면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단점이 있는데 다른 생성자가 없을 경우, 다른 생성자가 없는 경우만 만들어주고 만약에 다른 생성자가 있으면 안 만들어줍니다. 안 만들어줍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바 소스가 밑에 저희가 지금 금방 생성자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생략하면 요거를 자바 소스가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요. 만약에 개발자가 직접 생성자를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만들었다 치면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자바 소스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생성자가 있다고 치고 그때는 요거를 하나 더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랑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오버로딩이라고 해서 배우실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성자를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개발자가 직접 만들든 안 만들든 무조건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소으로 맞고요. 여기라고 한번 해보세요. 생성자 분류요. 그죠? 기본 생성자. 요거는 이제 클래스 선, 시, 자바에 의해 자동으로 추가되는 생성자입니다. 기본 생성자. 기본 생성자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클래스 명이죠. 클래스 명의 가로의 중괄호. 이렇게 생긴 게 기본 생성자입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생겨 있는데 만약에 개발자가 요거를 추가 안 하시면 자바가 알아서 추가를 해준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실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요 기본 생성자는 다른 생성자가 있을 경우 자동 추가되지 않음.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주나 다른 생성자가 이미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추가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기본 생성자가 뭐라고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매개 변수가 없는 거. 매개 변수가 없는 게 기본 생성자입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 여기 매개 변수 없죠? 없죠? 이게 기본 생성자.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성자의 목적은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되는 함수로 속성의 값을 초기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속성의 초기값을 저장할 때 생성자를 이용한다.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함수할 때 아시잖아요. 매기변수는 뭔지 아시죠? 매기변수는 함수의 뭐죠? 값을 전달하기 위해 선언되는 변수. 그래서 생성자의 매기변수 1부터 점점점 매개 변수 n까지죠? 이렇게 내는데 요 안으로 이제 값을 넘겨가지고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는 함수의 값을 전달하기 위해 선언되는 변수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뭐 함수하고 비슷하죠? 함수하고 형태가 비슷하지요.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디스를 말씀드렸는데 디스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객체 변수입니다. 객체 변수. 그리고 요거는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클래스 내부에서 실행 클래스나 다른 클래스 말고요. 자기 자신의 클래스에서만 사용 디스는 사용 가능합니다. 내부 클래스. 예를 들어서 카 애플리케이션에서 디스를 쓰실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카에서만 가능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지금 얘기 나온 거는 뭐 디스하고 매기변수하고 생성자의 목적, 기본 생성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예제를 진행하고 또 정리할 때마다 추가해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생성자 예제를 몇 개 더 해보고 계속 할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면 요약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성자의 목적은 속성을 초기화하기 위한 함수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밖에 놀고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고. 생성자 목적이 계속해보죠. 그래서 생성자에는 매기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고 없는 생성자가 있다. 없는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가. 생성자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죠. 예. 함수명 대신에 이제 객체명 쓰는 것입니다.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0분 쉬었다 할게요.